네, 버크셔 주주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밖에 나왔는데 주주총회 6시간짜리였잖아요. 네네.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서 커피로 지금 다시 몸을 살려놓고 이제 빠르게 저희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감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떠셨나요? 일단 굉장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긴 토크쇼를 본 기분이었고 뭔가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진지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저 워렌 버핏 저 사람은 진짜 내 돈 가져간 저 대단한 놈이야. 진짜 저 사람 나를 투자하게 만든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안 대단해 할렐루야 뭐 이런 그런 느낌 있죠. 약간. 맞습니다. 네. 와, 그냥 거의 종교더라고요. 종교. 깜짝 놀랐어요. 4만 명이 그 아재 개그에 막 빵 터지고 웃고 막 하는데 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6시간 들으면서 했던 거는 제일 중요한 파트들만 체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6시간 쓸 수 없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분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되게 쟁점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의 그 질문, 테슬라 네네네. 광의 질문이 굉장히 예리했었어요. 네. 어떤 거였었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과대평가된 인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능력은 있지만 우리는 굳이 그 어려운 길, 불가능한 길을 가지 않아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 스페이스 X, 테슬라 위달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얘기했던 게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좀 버핏한테 우리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이제 좀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떠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찰리 먼거가 대답을 좀 잘 피해 나갔던 느낌인 네. 것 같은데 어렵게 기술이 어려운 기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어려운 기술인데 그걸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은 쉽게 벌 수도 있다. 결국 네네. 돈이라는 건 똑같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저는 닷컴 버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2000년도에 인터넷 기업도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막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쏟아졌지만 막상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버핏이 혼자 안 남았었어요. 네네.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한 거야 펀드 매니저들이. 아주 노인네가 그때도 70대였으니까 감이 노인네 떨어졌다. 감 떨어졌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닷컴버블 꺼지고 나니까 버핏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쓸려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버핏도 투자 철학이 많이 이렇게 좀 바뀐, 옛날도 그랬지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닌가. 네네. 신기술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네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뭐 허쉬도 그렇고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한 1년 만에 50% 70% 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술주 중에서 이번에 50% 70% 올랐던 또 주식들이 의외로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많이 50%씩 깎였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였었죠?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요즘 AI와 이런 혁신 기술들이 나오는 시대에 가치 투자가 아직도 유효하냐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 분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저는 이제 가치 투자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죠. AI와 혁신 기술 다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네.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워질 거다.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 라는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말에 좀 당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계가 뭐 예전부터 변화해왔지만 이제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멍청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핏은 옛날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울 때 사서 좋을 때 팔면 된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그냥 투자에 대한 철학만 얘기한 것 같고 먼거는 조금 좀 바뀐 게 아닌가. 네네. 조금 아무래도 먼거가 중국 주식 많이 건드리거든요. 근데 중국 주식 중에서 저도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서 막 로보틱스라던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쪽 기술 많이 발전했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좀 기술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세 번째 이슈는 뭐였었죠? 이제 미국 패권이 요즘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얼마 전에 버핏이 Do not bet against America라고 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미국은 아직도 젊은 국가이고 도전이 아직도 크지만 미국은 예전에 11워 이제 내전 때도 그랬듯이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달러 패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파월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두 슈퍼파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이 텐션이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해져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 리더들 간의 이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식과 이제 버핏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네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좀 대답을 한 것 같네요. 네네네. 그냥 맞습니다. 서로 그냥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연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같이 보조를 그치. 맞춰야 된다. 네네. 이제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되게 뭔가 약간 레거 좀 나쁘게 얘기한 걸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괜찮았다 그러면 문제 없었다, 문제 없다,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조목조목 주체들은 다 찝어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너희들이 이거를 잘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이슈가 또 뭐였죠? 이제 애플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한 투자자가 애플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가, 아, 애플 이렇게 몰빵하냐? 몰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몰빵 했더니, 아니야, 그거. 예.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담조로 버핏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고요. 몰빵 투자 제정신 아니다. 네.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이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차를 살 거냐, 아니면 애플의 신제품 스마트폰을 살 거냐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은 두 번째 차를 포기할 정도로 애플의 충성도가 높다. 근데 그런 사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나는 애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중에서 브랜드 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가 높은 사업들. 특히 네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미국에서는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 없이는 살아도 아이폰 없이 못 살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하여튼 또 다른 이슈 있었나요? 아, 참, 네. 애플 그거 있었다. 사람들이 몰빵 얘기하는데 몰빵 아니에요. 말씀드리면은 네네. 애플을 샀던 가격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네네. 평단가가. 그런데 지금 주가가 $170잖아요. 그러면서 비율이 올라간 거지. 아, 애초에 그럴 수 $170에 사서 비율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는 개인들한테도 비즈니스 결정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자 되는 건 심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플한데 그 비법이 뭐냐? 일단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톡식한, 이제 뭔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이런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손절해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최근에 우리 SG 증권 사태 났던 것들처럼 네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는데 네네. 자꾸 한 방에 크게 터트리는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투자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네네. 독성 있는 투자. 그러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경고를 했네요. 그렇죠. 이미 일어날 걸 알았던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하면서 밤에 걱정하면 안 된다. 이건 뭐 그거 걱정하면 투기다 이런 말과 통하는 거 같습니다. 옛날에 그 워렌 버핏 명언에 나왔던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불 덮었을 때 내가 고민이 될 정도면은 그거는 너가 잘못 산 거다. 그쵸. 마음 편한 주식을 사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한 주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런 말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사고 불안해서 잠 못 자는 투자는 없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의 고객 충성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그 다음으로 말하면 뭐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좀 약간 이제 이불 덮고 잘 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못 깨어나실까봐.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 왜냐면 오늘 질문 중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오너 리스크 이야기 많이 네, 했거든요. 후계자 구도. 네. 거기서 답변은 어떻게 나왔었나요, 오늘? 일단 뭐 본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없어져도 버크셔는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이제 후계자분이 옆에 앉으셨잖아요. 이분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저도 뭐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하지만
그 CEO 리스크가 크다라 생각하는 게 스타벅스는 모든 음료에다가 이 세일의 마크만 찍어주면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내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장점은 워렌 버핏이 직접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회사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투자 이제 이거를 팔까요 말까요에 대해서 과연 후계자가 그만 워렌 버핏만큼의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그 정도 비중만큼 애플 같은 또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라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버크셔 주식을 안 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한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당신이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상속을 하게 되고 후계자한테도 지분이 나가면서 그쵸. 이제 지분이 희석되는데 네네네. 재단에도 가면서 그때 칼 아이칸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들어오면은 이제 좀 어떻게 위험해지지 할 거냐.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주주총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저는 갔다 와볼만 하다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왜 그랬냐면 워렌 버핏이 입장하면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막 복수에 물이 찬 듯한 그러니까 네네. 숨소리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보다는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나이로 인해서 이제 다음번 주주총회는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됐고 찰리먼거 보셨죠? 휠체어 네. 타고 오시는 옛날 휠체어 탔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 네, 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소감 마지막 소감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과 주주들이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잘 되는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주주총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네,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건 종교였어. 네, 그래서 정말 신선한 주주총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ESG에서 G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날에 쇼핑데이가 있었는데 그 자회사들 제품을 몰아놓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회사 실적이 20%가 올라갈 정도로 네네. 이 쇼핑데이가 되게 중요하다. 주주총회가 그런 얘기할 정도인데 서로 맞물려 가면서 투자와 사업이 서로 잘 맞물려 가는 어떤 공존관계 말씀하신 대로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예, 저희 또 이제 또 다른 촬영들을 위해서 또 이동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지 촬영 사정상 자막을 못 달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지금 비행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저희가 조금 업해서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가을바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